자, 8회차 보면은 평가 문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자, 다음 내용을 보고 OX에 맞는 번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게 G니어 문제죠. 자, 모든 물질은 그때 온도와 압력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자, 상태가 있게 되는데 액체와 기체의 경계를 이루는 온도, 이거를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 임계 온도 한명 맞습니다. 자, 2번. 자, 다음 내용을 보고 OX에 맞는 번호 쓰는데, 자, 냉동 사이클에서 사대 장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제열기 맞나요? 자, 뭐가 틀렸죠? 그렇죠, 제열기 틀렸죠. 그래서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그다음에 뭐죠? 그렇죠, 팽창 밸브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제열기는 여러분 이제 폐열 회수 장치, 그래서 과열기, 제열기, 절단기, 공기열기 들어가기 때문에 냉동기, 타대 장치가 될 수가 없죠. 자, 3번. 밸브에 대한 설명을 보고 알맞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앵글, 체크, 글로우 밸브가 있고요. 자, 여기에 맞는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앵글 밸브 하면은 자, 역할이 뭐죠? 그렇죠, 직각 또는 90도 방향 전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체의 흐름을 직각 방향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자, 역류 방지 밸브죠. 그래서 역방향 흐름을 정지시키는 밸브다. 자, 글로우 밸브. 자, 글로우 밸브 하면 유량 조절용 밸브죠. 그래서 유량 조절이 편리한 밸브다. 자, 4번. 자, 다음 각 압력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그래서 중압, 상압, 그 다음에 고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압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가장 압력을 높은 걸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죠. 가장 압력이 높은 게 어떤 거죠? 고압이? 그렇죠. 5.8 MPa. 자, 5.8 MPa가 뭐 킬로그램/퍼 하면은 58kg/제곱센티미터죠. 때문에 고압은 기억으로 가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압. 이 중압이 보면은 자, 30kg/제곱센티미터. 상압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위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상온 하면은 우리 주위의 온도죠. 그리고 상압, 우리 주위의 압력이기 때문에 주위가 보면 대기압 상태로 돼 있죠. 그래서 1 ATM 표준 대기압을 가리킵니다. 자, 5번. 자, 화형 검출기의 종류와 특성을 알맞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화형 검출기라고 하면은 화염을 감시하는 장치였죠. 종류에 보면은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가 있습니다. 플레임 아이는 빛, 발광 현상을 자, 발광 현상으로 보면은 화염의 유무를 보면은 감지하는 거죠. 플레임 로드는 보면은 뭐 전기 전도도, 화염의 이온화 현상을 이용한 거고요. 스택 스위치는 발열을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플레임 아이, 그래서 화염의 발광체, 그래서 니은이 해당되죠. 자, 플레임 로드, 자, 전기 전도도, 그래서 화염이 이온 상태인데 여기다가 전기를 흐르게 해서 전기가 흐르면 화염이 있는 거고 화염이 없으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죠. 자, 스택 스위치, 자, 배기가스의 발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 스위치는 응답 속도가 이제 느리다고 했죠. 자, 6번. 자, 가스의 비중이 높은 순서로 맞는 거. 자, 그래서 가장 높은 건 어떤 거죠? 그죠? 부탄,
네. 그 다음에 프로판, 그 다음에 에탄, 메탄 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 뭐 분자량으로 보면은 알 수도 있죠. 그래서 메탄은 얼마였죠? 분자량이 16. 예. 그 다음에 에탄은 C2H6입니다. 그러면은 자 12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6입니다. 그러면 2는 4, 24. 에다가 6을 더해주면은 네. 그러면은 30이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뭐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경우에는 또 분자량 다 구해봤었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자량이 클수록 비중도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그리고 이제 비중 구하려면은 이걸 이제 29로 나눠주시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7번. 안전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증기보일러에서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며 전열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증기보일러는 1개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안전밸브 1개 또는 2개 기준이 보면 전열 면적 50제곱미터였죠. 이하일 때는 하나, 이상일 때는 2개를 설치합니다. 자, 2번. 자,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안전밸브의 이제 종류 보면은 대부분이 스프링식이고 그 외에 보면은 뭐 다이어프램식과 벨로우즈식이 있었죠. 아니 안전밸브 보면은 중추식, 그렇죠? 여러분들 중추식 그리고 이제 지렛대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다이어프램식과 벨로우즈식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압력계 종류였어요. 네. 압력계는 대부분 보면은 불호동관식이고 그 밖에 보면 다이어프램식과 벨로우식이 있었죠. 그리고 안전밸브는 대부분 스프링식이고 그 외에 이제 종류가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중추식, 추를 올려서 하고 지렛대식이 있었죠. 자, 3번.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는 호칭기를 25A 이상으로 한다. 근데 이제 20A로 하는 기준들이 있었죠. 그것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자, 어떻게 설치하죠? 그렇죠. 수직으로 설치시죠. 반드시 압력을 받는 부분, 보일러 이제 상체 부분이면은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합니다. 자, 8번. 자, 냉각수의 살균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근데 이 살균제에 대한 내용이 보면은 자, 냉동 설비 운영의 냉각탑에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자주 좀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산화성 살균제는 과량으로 사용할 경우에 금속 재료 부식이 촉진되지 않는다. 촉진이 됩니다. 자, 2번. 자, 비산화성 살균제는 슬라임 박테리아 제거 효과가 나쁘고 자, 제거 효과가 좋고요. 금속의 부식성이 크다.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비산화성 살균제는 장시간 사용 시 자, 미생물의 자, 내성이 증가해 효과가 급격히 저하된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안정화된 브롬계통의 살균제는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있고 부식성이 없고요. 슬라임 이끼 제거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냉각탑에서 이제 이 부분 살균제에 대한 내용들은 또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한번 보죠. 자, 특정 열 사용 기자재에 보일러에 해당되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여기 특정 열산조의 보일러가 아닌 것은 태양열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해당되지 않죠. 자, 10번. 징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부속장치 보면은 징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있는 거 뭐죠? 징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있는 거. 그쵸? 액분리기죠. 네. 자, 유분리기 보면 어디가 있죠? 압축기와 그죠? 응축기 사이. 수액기 하면은 그죠? 응축기와 팽창밸브 사이. 자, 필터 드라이어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보면은 응축기와 보면은 팽창밸브 사이에 있습니다. 자, 11번. 증기 추결기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증기 추결기가 보면 스팀 어큐뮬레이터죠. 자, 1번. 고부하 또는 변동부하의 경우에 보일러에서의 잉여 증기를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부하 또는 자, 반응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용한다. 최소부하가 아니라 최대부하일 때 이용을 하는 거죠. 1번이 틀렸죠. 그리고 고부하 시에 보면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 저부하 시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부하 시 잉여 증기를 저장했다가 최대 부하 시 이용을 하는 거죠.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자, 변압형 그리고 정압형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변압형 같은 경우에는 증기 추결기에 물 속에 보면 증기의 열을 저장했다가 자, 만약 사용할 때 최대 부하할 때 보면 압력을 낮춰서 저압에 이제 증기가 발생하면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정압형은 급수를 예열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열된 급수를 보일러로 공급하면은 증기 발생이 빠르게 되는 거죠. 자, 정압형 보일러 급수 중에 잉여 증기 또는 열을 축적시켜 자, 정압이니까 등압 자, 압력이 일정한 거죠.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보일러 증발량 증가를 도모한다. 변압형은 용기 내 물에 자, 잉여 증기를 분이 집어넣고요. 그 열을 축적시킨 다음에 필요에 따라 압력을 낮추어서 자, 발생되는 저압의 증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12번. 자, 스택 릴레이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스택 릴레이 내용 보죠. 보통 스택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바이메탈이죠. 열에 의해서 보면 금속이 늘어나는 이 바이메탈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280도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자, 이상이 되면은 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하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 자, 바이메탈 손상되기 쉽고요. 자, 연료 소비량이 10L/hr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형에서만 가능한 거죠. 광전광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자, 13번. 자, 배관 시방서. 시방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면 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것 등을 자, 이렇게 기술하는 거 적어놓은 문서가 바로 시방서라고 했죠. 자, 내용이 이제 틀린 겁니다. 자, 1번. 자, 시공은 자, 모든 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해서 배관하고 자,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2번.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촉할 때는 자, 동심 내부셜 사용하나 아니면 편심 내부셜 사용을 해야 돼요.
기울기를 줄 때는 그죠? 편심 내주셔를 사용해야 되죠. 네, 그래야지 기울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주관의 곡부는 곡관을 사용한다. 곡선부부 같은 곡관을 사용하는 거죠. 자, 진공환수식. 자,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새를 사용한다. 그래서 리프트 피팅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14번. 자, 여러분 이제 수질 관리에서 이거 배웠었죠? 물 1kg 중에 함유된 물질의 미리그램 수를 나타내는 거. 이거 뭐죠? 그쵸. ppm. 네. 자, 참고로 보면은 물 1kg 중에 함유된 물질의 미리그램 수 하면은 ppm. ppd 하면은 물 1kg 중에 함유된 물질의 마이크로그램 수 또는 물 1톤 중에 함유된 물질의 미리그램 수 나타내는 거죠. 자, EPM 하면은 용액 1kg 중에 용질 1mg 당량이 꼭 들어간다고 했죠. 자, 15번 한번 보죠. 자, 배관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1번 용도별 자, 배관의 사용 재질, 시공 방법 이게 이제 배관 시방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이거는 표준 시방서입니다. 표준 시방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3번 표준 시방서 외에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계자가 작성한다. 이거는 특기 시방서. 자, 네 번째 해당 공사인의 시공 기준. 이거는 공사 시방서입니다. 그래서 배관 시방서라고 하면 배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6번. 자, 보일러의 외부 부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부 부식 하면은 종류 세 가지 뭐 있었죠? 외부 부식, 고온 부식, 저온 부식, 그 다음에 산화 부식이죠. 네. 주관식으로도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부상 부식. 부상 부식은 부식이라고 하고 내부 부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반복된 응력을 받는 부분, 응력이라는 게 열에 의해서 뭐 팽창, 수축 이거를 반복해서 받는 부분에 폼이 패이면서 그 부분, 폼페인 부분에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V자형, U자형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자, 17번 보일러 열정산 자료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열정산을 하는 목적이 아닌 것. 자, 몇 번에 틀렸을까요? 열의 해만 봐. 몇 번이요? 3번. 3번이요? 2번이요, 2번. 네. 그래서 열정산이라는 게 열이 보일러대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자, 연소실이 부족, 연소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18번입니다. 자, 기수분리기의 특징이 아닌 겁니다. 네. 자, 기수분리기라고 하면은 습진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습진기 방지하면은 캐리오버도 방지되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습진기가 넘어가면은 응축수가 되고, 이게 이제 배관의 부식이나 또는 워터해머의 원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비수 방지관과 이제 기수 분리기가 있었죠. 기수 분리기는 어떤 보일러에 설치하는 거죠? 수건.
그죠? 수간식 보일러. 비수 방지관 하면은 원통형 보일러에 설치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기수분리의 특징이 아닌 거. 1번, 증기의 손실을 막을 수 있어서 자, 보일러 연료율이 높아진다. 그렇죠? 자, 2번, 배관 및 장치의 수격작용 발생을 줄어든다. 자, 방지하는 방법이죠. 또 증기계통의 배관 및 부속 장치 밸브에 대한 부식 발생을 경감시킵니다. 부식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응축수만 배출한다. 응축수를 배출하는 장치 뭐죠? 증기, 그죠? 트랩이죠, 트랩. 네. 자, 그래서 기수분리기가 아닌 거. 그래서 4번이 해당되죠. 자, 이거는 증기 트랩의 역할입니다. 자, 19번. 직리난방 배관의 구배로 틀린 것을 이제 고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2번이고요. 자, 상향 공급식의 구배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0분의 1에서 150분의 1. 이 기준이 이제 잘못된 거죠. 자, 부속 설비 아닌 것은 네. 자, 여러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보일러를 이제 구성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보일러를 구성한 3대 구성 요소 뭐였죠? 3대 구성 요소. 자, 밀폐된 공간 물이 들어있는 거. 보일러 본체죠, 본체. 본체가 있고 이 본체에 있는 물을 가열하는 장치, 연소 장치죠. 그래서 본체와 연소 장치 그리고 그 외의 걸 나머지 묶어서 여러분들 부속 장치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은 부속 설비가 아닌 거, 본체 아니면 여러분들 연소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의 3대 구성 요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1번. 칼슘과 어떤 성분이 만나 규산칼슘이 생성되는가? 자, 여기서 보면은 칼슘과 성분이 만나서 규산칼슘이 됐대. 그러면은 규산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실리카. 그렇죠. 실리카. 정답은 1번이지. 자, 22번. 보일러의 일상 점검 항목이 아닌 거. 부추. 자, 이거는 번호입니다. 4번. 네. 이 번호는 주간 점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일상 점검, 매일매일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죠. 자, 23번. 자, 캐비테이션. 이게 이제 공동현상이죠. 그래서 뭐 흡입 양정이 클 때라든지 흡입 유속이 빠를 때 이럴 때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자, 방지 방법으로 옳은 거 1번 흡입 양정을 길게 한다. 짧게 해야 되죠. 2번 흡입 압력을 조금만 높여서 흡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자, 흡입 압력을 자,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낮춰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맞죠? 단흡입 펌프를 양흡입 펌프로 교체하는 게 그 방법이었죠. 자, 4번, 펌프의 회전수를 높여서 자, 흡입 비교 회전도를 크게 한다. 아니죠. 펌프의 회전수를 자, 낮춰서 비교 회전도를 적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액화천연가스 주성분 뭐죠? 그렇죠. 메탄 CH4죠. 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에 보면은 메탄이 이제 주성분이고 에탄 있죠. C2H6 이게 약간 이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LPG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은 자 프로판과 부탄이죠. C3H8, C4H10 부탄이죠. 자, 이게 이제 액화 석유가스에는 주성분이 되는 것이죠. 자, 25번. 자, 증기 난방 시스템에서 응축수의 회수 방식이 아닌 거. 이것도 이제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죠. 자, 응축수 회수 방식. 자, 세 가지 뭐뭐 있었죠? 중력 환수식, 기계 환수식, 그리고 진공 환수식이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복합 환수식입니다. 자, 이런 환수 방법은 없죠. 네. 자, 원통 보일러가 자, 수간 보일러와 비교해서 가진 특성이 아닌가. 그래서 원통형 보일러와 수간 보일러를 비교했습니다. 자, 1번 보일러 본체 파열 사고 시 피해가 크다. 왜냐면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이었죠. 원통형 보일러가. 2번 변동에 따른 수위 변화나 압력 변동이 작은 편이다. 자, 3번 수간 보일러에 비해서 고압이나 대용량으로 제작한다. 자, 고압, 대용량 원통형인가요? 아니면 수간형인가요? 수간형의 특징이었죠. 3번이 틀렸지. 4번 구조가 수간식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설비비가 저렴해서 취급이 용이하죠. 자, 27번. 자, 연소의 3요소. 뭐 있죠? 연소의 3요소? 산소. 그렇죠. 가연물. 그다음 산소 공급원, 점화원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질소 공급원이죠. 이 질소가스는 불활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질소가스가 많으면은 연소가 잘 안 되죠. 네. 자, 28번. 보일러 연소가스의 남은 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가열하는 장치. 자, 급수 가열하는 페어레즈 장치 뭐죠? 절탕기. 네. 자, 이제 배기가스 열을 이용하는데 과열기는 과열증기로 만들어 주는 거죠. 제열기는 다시 한번 가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발전 설비에서 터빈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터빈, 고압 터빈에서 이용 도중에 증기를 빼서 재가열해서 저압 터빈에서 이용하는 것이죠. 절탕기, 급수열기, 공기열기는 연소용 공기, 2차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였습니다. 자, 29번. 자, 액체 연료의 이제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발열량을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 연료 발열량 어떻게 되죠? mg. 자, 킬로칼로리 또는 메가줄 퍼 킬로그램이 되죠. 네. 정답은 2번이죠. 만약에 이제 노멀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기체 연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라고 되어 있지만은 발열량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0번. 자,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이제 틀린 겁니다. 네. 자, 1번.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적어야 되나 아니면 커야 되나? 커야 되죠. 네, 그럴수록 좋은 연료에 해당되죠. 자, 유독성이 적고 연소시 공해 발생이 적어야 되고 점화가 용이하고 연소성도 좋아야 되고 저장, 취급 쉬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리에서도 연료의 이제 구비 조건 이것도 내용 한번 살펴봤었죠. 자, 31번. 자, 외장류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배관 작업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보온재를 덮고 그다음에 테이프로 감아주죠. 이때
외장용 테이프에 겹쳐 감는 폭. 자, 몇 밀리미터죠? 15. 그렇죠. 15mm. 이거 이렇게 의평가에 자주 나온다고 했었죠. 이상으로 하고 수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린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 입상관일 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린다고 했죠. 자, 32번. 폭발 연소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외부에 안전한 곳으로 폭발가스, 여기서는 이제 폭발가스라고 하면은 미연소가스를 가리킵니다. 이걸 배출시키며 스윙식과 스프링식이 있는 장치. 뭐죠 이거? 완전. 그렇죠. 방폭무 또는 폭발부. 네. 같은 말이죠. 자, 순간 온수기, 저탕식 온수기 등으로 욕실, 주방들 필요한 장소에 각기 설치해서 급탕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보일러를 설치하기 부적당하고 급탕 기구수가 적으면 급탕 규모가 작은 주택의 욕실, 주방, 미용실, 소규모 업소에 적합한 급탕 방식. 뭐죠? 그렇죠. 개별 급탕 방식. 자, 34번. 자, 냉각탑에서 겨울철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현상. 이건 뭘까요? 배경. 배경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흰 연기라든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다 배경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자, 연수 속도보다 연료의 분출 속도가 더 클 때 일어나는 비정상 연소거죠. 저 비와 또는 리프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료의 이제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은 자, 화염이 보면은 자, 노즐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연소가 되는 현상입니다. 선화라도 또 이렇게 나오는데 선화도 맞는가요? 선화요? 네, 선화도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주로 비화라고 또 난 리프팅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좀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6번. 이 장치는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해서 자, 보일러 내 스케일 부착의 원이 되는 원수 중에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 이런 경도 성분을 제거하는 장치. 뭐죠? 경수. 그렇죠. 경수 연화 장치죠. 자, 대기압이 760mm HG. 자, 압력계 압력이 3kg/제곱센티미터일 경우에 자, 절대 압력은 몇 MPa인가? 자, 근데 이거는 뭐 압력 구하는 문제인데 단위를 맞춰주고 그리고 단위를 이제 MPa로 맞춰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책에 또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여러분들 보면은 표준 대기압 자, 760 자, 밀리미터. 자, HG는 자, kg/제곱센티미터로 하면 얼마죠? 1.0. 있죠. 1.0332 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절대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압력계가 나왔으면 이거는 정압인가요, 아니면 부압인가요? 그죠? 무조건 정압이죠. 만약에 진공압이 나왔다 그러면은 부압이고요. 여기는 압력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압이 되는 겁니다. 더해줘. 자, 그러면은 정압시 절대압은 자,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죠. 그래서
1.0332 플러스 그러면은 3 3 그러면은 4.0 4.0332 킬로그램. kg per 제곱센티미터. 자, 앱솔루트 절대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MPA로 바꿔줘요. MPA 바꾸려면은 소수점만 하나 앞으로 밀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0.4 MPA. 또는 0.40332 MPA. 네. 그다음 맞는 겁니다. 따로 보면은 책에서도 비례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한 식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서 예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38번. 자, 연료 사용량. 자, 120kg per hour입니다. 자, 상당 증발량이 200kg per hour. 자, 저희 발열량이 9,800 kcal per kg. 급수의 온도가 30도, 압력이 10kg per 제곱센티미터일 때 보일러의 효율입니다. 자, 근데 보일러 효율을 구하는 문제인데 잘 보시면 상당 증발량이 있어요. 그 상당 증발량이 나왔을 때 보일러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 증발량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유역이 되죠? 530. 그렇죠. 539. 여기다가 입량,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 곱해주시면은 되죠. 곱해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효율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보죠. 자, 상당 증발량. 이게 2000. 네. 곱하기 530. 자, 연료의 사용량. 120. 연료의 발열량. 9,800. 그러면은 91.67%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39번입니다. 자, 39번. 자, 유량이 3050 세제곱미터 per hour, 양병이 85m. 자, 전달 개수가 1.1, 효율이 78%일 때 처음 회전수가 1800 rpm, 나중 회전수가 1980 rpm으로 회전수가 바뀌면은 소요 동력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상사 법칙을 구하는 문제인데 보면은 자, 처음에 보면은 축동력이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축동력, 처음 축동력을 구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사 법칙 대입하면은 나중에 회전수가 바뀌었을 때 나중 축동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축동력. 자, 유체, 비중량 곱하기 유령. 유량 곱하기 양정이죠. 자, 이거를 자, 축동력이 보면은 킬로와트니까 100이 일량 곱하기 펌프 효율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유체 비중량은 1000으로 그냥 정해져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유량은 자 세제곱미터 퍼 세크. 양정은 미터.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량이 3050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세제곱미터 하우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크로 하려면은 얼마로 나눠줘야죠? 그렇죠. 3600 나눠줘야 되죠. 곱하기 양적 85m 여기다가 100이 곱하기 펌프 효율 이게 78%니까 0.78 그래서 이제 구해보면은 905.25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상사법칙. 네. 자, 상사법칙에서 자, 그러면은 나중 축동력 구하면은 처우 그렇죠. 축동력 곱하기 처우 회전수. 그렇죠. 회전수 분의 나중 회전수. 자, 몇 제곱이죠? 동력의 수. 그렇죠. 세제곱이죠. 네. 자, 이거는 쉬는 시간 쉬고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